최근 독도와 관련해 계속해서 망언을 내뱉던 일본 정치인의 최후가 공개되면서 일본 내부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 천벌이다와 같은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집권당 자민당 중의원으로 부웅상을 지낸 다케시타파 회장 다케시타 와타루 의원이 17일 사망했습니다. 향년 74세인데요.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2019년 1월 식도암에 걸렸다고 공개한 고인은 올해 5월부터 국회 및 파벌 모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에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차기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17일 오후 9시 15분 도쿄도 세타가 야구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유가족은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임을 감안해 장례 일정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마네 연을 지역구로 둔 고인은 제74대 총리인 다케시타 노보루의 이복동생입니다. 게이오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NHK 방송기자로 일하다가 1985년형의 비서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고 2000년 사망한 이복형의 뒤를 이어 중의원 배지를 단 뒤 7선 연속 당선했습니다. 2014년 9월 제2차 아베 내각에서 부흥상으로 입각했으며 중의원 예산위원장, 자민당 총무회장 등 당의 요직을 맡았고 2018년 4월에 다케시타 전 총리가 창단한 파벌인 다케시타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다케시타파는 자민당 내 7대 파벌 중 호소다, 아소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2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습니다. 초당파 모임인 이란의원연맹 총무회장도 지냈습니다. 지난 2013년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한국 의원들 앞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면서 자신을 다케시마가 속한 시마네 현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독도를 향한 망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형 입시학원이 사회과 교재에서 일제의 독도 및 난징대학살 관련 내용 일부를 삭제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대형 입시학원인 쓴다이 예비학교는 일본사 교재에서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자국 행정구역에 편입한 것과 난징대학살로 수십만 명 이상이 학살됐다는 내용을 지었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일본사 근대 1교재에 러일 전쟁 중 일본은 독도를 영토에 편입해 기정사실화해 다케시마로 명명했다는 부분과 일본사 근대 2교재에서 난징 사건에 대해 중국 민중, 투항병, 포로 학살은 수십만 명 이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들 교재는 문과고교 졸업생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쓴다이는 약 20년 전부터 자체 강사 등이 입시 경향이나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교재를 매년 개정해 왔다고 합니다. 해당 학원이 독도와 난징 학살에 대한 기술을 삭제한 데 대해 우익 성향의 정치인으로부터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 및 난징 대학살에 대한 학원 교재의 내용은 지난달 말 일본 SNS상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교재에 실린 독도에 관해 기술된 페이지가 지난달 29일 트위터에서 나돌면서 비난이 쇄도하자 학원 내부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달 31일 우익 성향의 야마다 히로시 자민당 중의원 의원 사무실에서 학원 교재에 트위터에서 지적된 것 같은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몇 차례나 전화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학원 측은 같은 날 여러 지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야마다 의원 사무실에서 삭제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학원 측은 그런 요구는 없었다며 독도 및 난징 대학살 관련 기술에 비판적인 트윗이 많았던 것을 무겁게 보고 삭제를 결정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상북도 우울릉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도가 포함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청소년 독자를 겨냥해 첫 방위백서라고 이름 붙인 32쪽 분량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공개했습니다. 국가의 방위는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지난달 13일 나온 2021년판 방위백서 내용을 간추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특히 13쪽 일본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이미지의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발간한 것은 1970년 방위백서 출간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 주입을 강화함으로써 장차 한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래 일본 초중고 교과서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 루트를 통해 어린이용 방위백서의 지도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억지를 계속하면 사람이 피폐해진다.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해야지. 우익들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고
국제사회 트렌드에 발을 맞춰라. 지금 상황에서 한국을 잘못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다. 그들의 정보 확산 능력은 너무나도 뛰어나거든. 우길기를 조금 닮았다거나 지도 문제로 난리를 피웠다거나 징용공 위안부 등 사사건건 불매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나라와 성실하게 장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동남아 국가들이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 주력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철수하자. 기업은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지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용케도 여러 가지를 찾아내는군. 그럴 시간이 있으면 다른 할 일이 있을 법한데 그야말로 에너지 낭비. 동해가 어디죠? 일본에는 세계인이 알 수 있는 표기임으로 맞습니다. 죽도는 일본 땅입니다. 표기 방법은 정확하게 중립표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해력 없는 이웃나라 국민은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것을 항의한다. 장래적으로 정상적인 국교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교에 대비해 기업체 등은 철퇴 준비를 하고 일본 국민은 피난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트집만 잡는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것인가. 나 같으면 즉시 철수하겠다. 시장 규모도 작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대뜸 고함을 지른다. 이 나라에 진출한 일본 기업과 같은 일본인으로서 매우 신기해진다. 별로 이익이 많이 나는 나라도 아닐 텐데 좀 더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힘써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정말이지 시시한 트집이지만 이런 것에 굴복할 바에야 한국과 같은 시장 규모의 작은 나라는 버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죽도는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로서 한국도 주장하고 있다.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 섬, 적어도 싸울 소지를 만들지 말라고 표기했는데도 관계없이 싸움을 걸어온다. 게다가 언제나 달려드는 것은 한국 측이다. 한국이란 역시 물과 기름이다. 교제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지. 저 섬은 일본 땅입니다. 그 나라에 진출하는 기업은 죽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납득이 안 된다면 거래를 사절하겠다 정도는 돼야 한다. 죽도는 호칭이 몇 번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쌍방의 호칭으로 어쩔 수 없지만 일본해를 동해라고 부르는 건 한국 사람뿐이라서 다른 나라에까지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 지금까지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